연조. 간만에 붙임머리를 떼봤습니다. 떼봤더니 머리가 여기까지밖에 자라지 않았네요. 그래서 다시 붙이려고 합니다. 내일 어차피 다시 붙일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일을 따로 다니고 있는데 일을 다닌 지 2주 정도 됐거든요. 2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풀메를 하고 갔었는데 점점 뭔가 잠이 더 중요하고 최대한으로 잠을 자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화장할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는지 출근 메이크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썰도 풀면서 같이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관에서 일을 하고요. 저 혼자서 그 전시관 통째로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는데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고요. 한 명 올 때가 있고요. 안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걸 보고 꿀알바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꿀이지도 않은 게 시간이 정말 안 가고 심심해요. 여러분, 육체 노동이 없다고 해서 완전 꿀은 아닌 거죠. 약간 심심함에 그 안에서 갇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 그렇지만 약간의 감시를 받는 그런 상태. 너무 편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일단 맨 첫 번째로는 세수를 하고 혹은 세수를 안 하고 그냥 화장을 할 때도 있고요. 조선미녀 맑은 쌀 선크림입니다. 작년에 아마존 1위 한 선크림이고 올리브영 글로벌 1위 한 선크림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먼저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국내로 다시 들어오게 된 브랜드인데 제가 본 것 중에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좋다라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화장하기 전에 바르니까 그 다음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화장할 때마다 쓰고 있는 선크림입니다. 일단 바르자마자 수분감이 굉장히 촉촉하게 느껴지고요. 뭔가 스킨케어 바르는 듯한 느낌으로 촉촉하면서도 유분기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바르기에 딱 좋은 그런 느낌의 선크림이고요. 제형은 조금 묽은 편이에요. 묽어가지고 흡수도 굉장히 빠르게 잘 되는 이런 느낌? 그래서 바르면은 얼굴에서 살짝의 윤광이 흐르죠. 솔직히 제가 잡티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선크림만 바르고 출근을 해도 괜찮아요. 네, 이 선크림이 좋은 점이 눈에다가 이렇게 처발처발을 해도 눈 시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신기했어. 나 생각 없이 바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눈 이렇게 가까이 발랐는데도 시림이 전혀 없고 일단 백탁도 없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로 깔기에 너무 좋다. 베이스에서 밝아지는 거 싫거든요. 파운데이션 색깔이 잘 맞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백탁도 없고 눈시림도 없고 자극이 없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쓴 선크림입니다.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13가지 쌀 발효 컴플렉스, 프로바이오틱스, 항산화 피부 보호 효과가 있고 밀림이 없어가지고 위에 메이크업을 올려도 착착 잘 먹는, 찹찹찹 잘 먹는 그런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분감이 굉장히 촉촉하기 때문에 환절기에 쓰기에 가장 적합한 화장품이 아닌가 싶어요. 빨리 화장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메이크업이 뜨거나 밀리거나 하면은 화장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 조선미녀 맑은 쌀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 1.5호 내추럴 베이지 컬러입니다.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더샘의 트리플 팟 컨실러가 생각나시죠? 근데 그게 파운데이션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코렉터 똑같이 들어있고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크게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끝나는 컬러 코렉팅에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끝나는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써봤더니 메이크업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줬어요. 보통은 아침에 바쁘다고 컬러 코렉팅은 놓치기 마련인데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발라주기만 해도 컬러 코렉팅이 되니까 굳이 뭘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하게 돼요.
저는 어디 놀러 갈 때도 이걸 챙기게 되는 것 같은데 아침마다 쓰기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용감도 꽤나 있는 편이랍니다. 안 보이겠지만 사용감이 꽤 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때는 밤 타입 파운데이션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퍽퍽할 것 같다. 혹은 기름질 것 같다. 또 바르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편견들이 있었는데 액상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나 이런 것들보다 양 조절하기도 쉽고 발리기도 엄청 빨리 발려요. 특히 이 브러쉬랑 같이 바르게 되면은 이게 전용 브러쉬거든요. 이쪽은 컨투어링 하는 브러쉬, 이쪽은 파운데이션 바르는 브러쉬. 그래서 올리브영 단독 출시 기념으로 이 브러쉬까지 같이 주고 있는데 이 브러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사셔야 되고요. 어떻게 쓰냐면 사실 양쪽으로 듀얼 브러쉬긴 하지만 너무 바쁘잖아요. 바쁠 때는 그냥 한쪽에다가는 피치, 한쪽에다가는 그린 발라놓고 필요한 부분에 여기 다크 같은 경우는 이 피치 색깔, 또 입가 같은 경우에도 칙칙할 수 있으니까 피치 색깔, 그리고 코 밑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비치니까 그린 컬러, 볼에 홍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린 컬러 볼에도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컬러 코렉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그린 컬러를 트러블 부분에 발라주시면은 조금 더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 색깔이 피치고 너무 그린이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두 가지 컬러를 그냥 믹스해서 발라봤더니 적절하게 믹스를 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스킨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색깔이 티날 것 같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브러쉬가, 저는 이 브러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뭐가 굉장히 촘촘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쓱쓱 크기도 커가지고 쓱쓱 발라주기만 하면 커버가 빨리 끝나니까 화장하는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이 밤 텍스처에 대한 편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콕 찌르면은 굉장히 얇게 바를 수가 있고 좀 커버력 있게 바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쓱 발라주면은 커버력이 굉장하죠. 이게 엄청 촘촘한 브러쉬다 보니까 모공 사이사이도 잘 메꿔주거든요. 모공러이신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얘가 중간 컬러예요. 얘보다 밝은 거 있고 어두운 거 있는데 걔네가 위에 있는 컬러들도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컬러에 맞춰서 조금 더 밝거나 조금 더 어둡거나 이렇게 맞춰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둥둥 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브러쉬로 대충 이렇게 빨리빨리 펴발라 놓고 파운데이션 컬러를 펴발라 놓고 퍼프를 이용해가지고 두들겨줍니다. 아까 맑은살 선크림을 발랐잖아요? 그 선크림이랑도 조합이 좋아가지고 같이 발라주면 붓자국도 안 남고 촉촉하게 뭔가 얼굴이 편안하게 픽스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파운데이션은 얼굴이 편안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굉장히 플로리스한 뭔가 잡티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죠. 공을 들이지 않고 팍팍팍팍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결점 없는 피부가 완성됐어요. 은은하게 윤광이 돌면서 커버할 거는 다 커버된 그런 느낌. 말 안 하고 화장만 했으면은 아까 화장이 끝났겠죠? 저는 눈썹 문신을 해가지고 눈썹을 따로 그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 얼굴이 그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한 타입이 아니잖아요.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그리고 틴트 이런 거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소한 그거는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컨투어링까지는 포기할 수 있어요. 얼굴이 밋밋하지만 그래도 눈과 입으로 커버를 치겠다. 이럴 수는 있는데 눈을 안 하는 거는 진짜 벌거벗고 나가는 그런 느낌? 심지어 파운데이션까지 깔아놨으니까 눈이 더 작아 보인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맥 페인트 팟 솔직히 이렇게 데일리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컬러가 균형 뚫려 있는 컬러들이 있거든요. 제가 베이스로 그냥 시간 없을 때 바로 손이 가는 제품들은 이런 컬러감들이거든요. 이런 컬러? 약간 베이지기가 많이 섞여 있고 살짝의 붉은기가 도는 음영 컬러들 결이 비슷하죠.
이런 컬러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 없을 때는. 이런 컬러들은 보통 실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명이 뭐냐면 레인로우 맥 페인트팟 레인로우. 이거는 진짜 팟 타입 컨실러인데도 불구하고 군형 날 정도로 썼고요. 군형이 나 있어요, 중간에. 엄청 많이 썼어요, 이거.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때도 수십 번 썼던 컬러인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썼던 베이스 컬러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는 필승 섀도우다 이 말이죠.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그냥 이렇게 쓱쓱 이렇게 그려주고, 아이라이너는 그냥 붓펜 라이너 쓰셔도 되고 젤 타입을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밖에 나갈 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아이라이너거든요. 이름이 뭐냐?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애쉬 브라운.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엄청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컬러감이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아이라이너입니다. 저는 여기가 쌍꺼풀이 조금 더 두꺼워가지고 좀 추려주기 위해서 여기도 칠해줘요. 요렇게. 제가 인포를 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애교살이 좀 심심할 수 있거든요. 너무 무펄이고 매트한 이런 광택 없는 섀도우를 썼기 때문에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타이거 릴리 3호 타이거 릴리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쓰거나 아니면 손에 집히는 거 씁니다. 이게 컬러별로 있어가지고 찝히는 대로 써요. 1, 2, 3, 4, 5, 6, 7, 8 8개 있어요. 저것도 저의 필승 섀도우긴 해요. 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스틱 타입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스틱 타입이 진짜 쓰기도 쉽고 망칠 일도 별로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스피디한 메이크업 할 때는 굉장히 좋고, 또 밖에 어디 여행 간다던가 챙겨갈 때도 깨질 염려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하는 게 컨투어링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안 해요. 그냥 왕 브러쉬에다가 막 묻혀가지고 양을 조절할 틈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발라줘요. 많이도 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몇 초 만에 후다닥 끝낼 수 있는 정도? 평상시에는 이 컬러 썼겠지만 출근할 때는 이 컬러를 씁니다. 연한 컬러. 왜냐면 망하면 안 되니까요. 그냥 후다닥 후다닥. 뭔가 티나게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그 정도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립만 바르면 끝인데, 립은 그냥 진짜 잡히는 거 써요. 너무 주황색인데? 너무 주황색인데? 이거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데일리 정석. 이거 엄청 예전 건데 그냥 색깔이 예뻐서 계속 쓰고 있어요. 블러셔는 사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러셔는 거의 안 하고 갑니다. 뭐 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실패 안 하는 컬러. 누드팝이나 핑크 허니팝이나 뭐 이런 거? 컬러감이 두드러지지 않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쓱쓱쓱 발라가지고 쓱쓱쓱 하고 끝이에요. 끝! 머리 같은 경우에는 붙임머리를 뗐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머리에서, 이 거지 머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냥 귀 뒤로 넘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 머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쇼컷 기장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넘기게 되면은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뒤로 넘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빗질은 하고 가요. 그래도. 빗질 정도만 해주고 달리 하는 게 없습니다. 앞머리 고데기 정도 할 수 있겠죠? 안 해도 돼. 어차피 내일 머리를 붙일 거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습니다. 거지꼴이긴 하지만 거지컷이에요 진짜. 이거 잘라야 되는데 사실. 자르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내일 붙일 거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말하지 않고 하면은 5분 안에 가능한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출근할 때 좀 깔끔한 메이크업을 해야 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거울을 보니까 한복을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과하지 않아서 제가 평소에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뺀 메이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른들 보는 자리나 면접이나 이런 데에 써도 괜찮을 것 같은 스피디한 메이크업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아이템들만 썼기 때문에 막 해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오늘 피부 표현도 굉장히 윤광이 돌아가지고 뭔가 기름광이 아니라 은은하게 윤광이 돌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깔끔해요. 솔직히 말해서 출근할 때는 렌즈를 끼지 않는데 오늘 영상 찍을 거라 가지고 렌즈를 한번 껴봤습니다.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근황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제가 일을 다니면서 이제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약은 떨어지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약 없이 한 일주일 안 되게 지내봤거든요. 사람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정신과를 다닌 지 16, 17, 18, 19, 20, 21, 22, 8년 정도 돼가지고 꾸준하게 약을 먹고 있는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돼서 또는 일정이 안 돼가지고 약을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상태가 됐을 때 다른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약만 탈 수 없겠냐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다가 부산에 갔어요. 토요일 날. 근데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약을 끊고 나서 나오는 그런 그 불편함들이 엄청 많거든요. 공황장애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든지 저는 계속 식은땀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불편하고 누워 있어도 불편하고 뭐 손에서 식은땀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고 배가 아프고 어딜 가든 이제 배가 막 아픈 거예요. 소화기계에 장애가 없는데 그냥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목이 막히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을 누가 쪼르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그냥 불안감이 엄청 커졌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차라리 어디가 아픈 거면은 병원에 가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병원 가가지고 약 주세요 한다고 약을 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긴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약이 뭔지 몰라가지고 예전에 찍어놓은 그 약 목록이 있었거든요. 많이 바뀌었는데 그냥 그대로 타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주말 끝나고 월요일 돼가지고 갔더니 이제 또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병원 가는 거를 시도를 3번이나 했는데 뭔가 시간이 안 맞거나 운영 시간이 아니거나 해가지고 못 갔거든요. 근데 먹고도 바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먹으니까 이제서야 좀 괜찮더라고요. 한 3일, 4일 먹으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너무 힘들고 내가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출근해서 하는 일도 별로 없지만 출근 자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또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졌어. 계속 안 먹는 동안에는 계속 토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멈춰가지고 밥도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진짜 치킨 한 조각 먹고 내려놓을 정도로 그 전에는 식욕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먹었던 약 중에 아빌리파이 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검색해보니까 식욕을 증진시킨다, 살찐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찌는 것 때문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알약을 빼주셨어요. 빼고 나서도 조금 뭐 그렇게 빼고 나서 그냥 금단 증상 그 약으로 인해서 편했던 게 사라지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버틸만 한 거예요. 근데 식욕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식욕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제 약을 아예 못 먹게 되면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토할 것 같은 그 느낌. 토할 것 같아서 밥을 못 먹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식욕이 완전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올라온 상태. 사실 그 약을 먹고 있을 때는 약이 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임플라논 때문인가 하고 임플라논도 빼고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식욕이 안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많았으나 지금은 식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식탐을 엄청 부린다든지 배달 음식을 하루에 3번 정도 시켜 먹는다든지 요런 거는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차 살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내 생애 60kg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뺄 수가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이 식욕을 조절할 수가 없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약 때문에 살찐 친구들이 있다면 그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너무 많이 먹는다고 타박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 줍시다. 그거는 진짜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생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식욕이었어. 그냥 뭐 먹을래? 라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식욕이 확 올라가지고 그걸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꿈도 못 꾸다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60kg에서 한 10kg는 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10kg를 빼야 제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아요. 살이 찌고 나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허벅지 살 스치는 것도 싫고 일단 처음에 제가 일을 처음 갔을 때는 정장을 입었거든요. 가을 옷이 없어가지고 입을 옷이 정장밖에 없었는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옷이 진짜 옷을 입고 갔는데 단추까지는 잠갔는데요. 지퍼가 뱃살 때문에 뱃살이 자꾸 뚫고 나오려고 하니까 지퍼가 서서히 내려가가지고 팬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자켓은 열고 다니는데 그때는 자켓을 닫고 배에 힘주고 배가 너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태로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던 거죠. 온 신경이 여기 바지에만 가 있으니까 지퍼에만 가 있으니까 힘을 빼고 있으면 지퍼가 스르륵 내려와가지고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고무줄 치마 입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치마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전부터 일할 때는 롱치마가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고무줄로 된 롱치마. 뭔가 꾸민 것 같으면서도 살찐 티가 많이 안 나고 살찌니까 진짜 바지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저의 TMI였습니다. 그리고 살찌니까 사진도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업로드도 안 하고 사실 유튜브도 잘 안 찍게 되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 없어졌으니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그치만 그때 그 약이 너무 저한테 효과가 좋아서 그 먹는 동안에는 삶이 참 편했거든요. 그냥 일상을 사는 게 엄청 편해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끊자마자 뭔가 나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고 심연 속에 있는 느낌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 먹을 때는 2인증이라고 내가 나처럼 느껴지지 않는 느낌? 약간 수면 마취할 때 뭔가 색깔의 방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있긴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악몽도 많이 꿨어요. 와, 내 신체가 없어진 느낌? 그러니까 내 신체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악몽을 꾸고 그나마 그때는 저 혼자 잘 때여서 괜찮았어요. 남자친구라도 있었으면 날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것 같아. 요즘에 악몽을 또 그렇게 많이 꿔요. 맨날 악몽이야. 근데도 잠이 너무 땡기는 거죠. 악몽을 꾸지만 너무 자고 싶어.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며칠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 같이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갔거든요. 굉장히 후리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안 오고 후리하기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요. 이 일 하다가 다른 일 할 수 있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개꿀띠라는 거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외우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걸 알고부터는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팀? 하루에 한 팀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아예 안 오니까 너무 심심해요. 저번에 사람 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처음 손님이 왔을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쌉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안 오시네요. 그냥 체험하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그 구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무나 와도 되는데 이제 학생들도 안 오고 거기가 약간 지하철 있는 데랑 가까워가지고 학생들이 진짜 많이 지나다니는데 보기만 하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어오고 싶지 않게 생겼나?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이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 다닐 때는 첫 주에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 갔는데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 솔직히 잘려도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심심함을 견디는 것도 그거에 대한 비용도 드는 거니까 그런 거죠. 곧 있으면 이 직업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예상인데 이 직업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저 다음으로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의 애완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요즘에 커피를 아침에 사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마시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뭔가 다이나믹한 게 없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커피를 양분 삼아서 하루를 버티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에 오면 자고 싶고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예전에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일할 때도 되게 심심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루에 몇 팀 정도는 손님이 왔어요. 가끔씩은 많이 오기도 하고 몇십만 원어치는 팔았는데 하루에 몇십만 원어치는 팔았었는데 여기는 정말 돈을 안 받는 곳이지만 무료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잘 살고 있으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